몇 마리를 가지고 북한 갔습니까? 1001마리. 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1001마리를 갖고 갔는데 그 후로 정주영 회장은 뭘 얻었죠? 북한 전체 경영권을 얻은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그 사업이 잘 됐다면 백두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관 다 현대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자본의 논리고 시장의 논리죠. 어떻게 일본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학고방 논리로 그래 보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 퍼진 거 아니냐. 자본가는 그게 아니죠. 브랜드 성공이 이거보다도 더 좋은 광고가 어디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죠. 예? 왜 자기 가정살림 한 달에 300만 원 갖고 세상을 봐요. 그게 학고방 논리. 자본가는 우리하고 스케일이 달라요. 그렇죠? 예. 하노이 북미 회담의 결렬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진작가들은 참 트럼프의 진면목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진부터 얘기해요. 그렇죠? 네. 왜 결렬되느냐? 트럼프의 욕심이 첫 번째라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문정인 그 청와대 경제 외교 안보 수석 그분이 말씀한 것을 요약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의 욕심, 두 번째는 김정은은 이번에 될 것이라고 너무 과신했다 이거죠. 세 번째 코원 청문회가 있었죠. 트럼프의 스캔들을 캐고 있는 코원 청문회가 그 당시에 열리고 있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그 심성을 갖고 있죠. 굉장히 즐겨요. 여러분, 김정은 못지않은 벼랑 끝 전술가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일생 동안 4번 파산합니다. 1991년, 1992년, 2002년, 2004년에도 대통령 되기 10년 전에도 이거를 우리 외교도 배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우리는 벼랑 끝 전술을 못 쓰는지. 예?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도 위협해야 돼요. 왜? 너희들이 진정 우리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와 상의할 것이다. 어떻게 하냐? 왜 우리는 그런 벼랑 끝 전술을 못 쓰느냐 이거. 물론 신중해야 되겠죠. 예.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카드죠. 예. 그러면 앞으로 문재인은 추가 정상회담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정상회담 합의 정식을 구현하도록 애써야 되겠죠. 북미 간의 외교 정상화를 하도록 하고 워싱턴과 평양에 양국 대사관을 설치하게 하고 그리고 대사관에 준하는 서울 평양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은 70년대 김대중 대통령의 4강국 안전보장업, 워싱턴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모스크바와 북경이 한국의 안전을 보장한다. 그리고 서울을 통해서만이 워싱턴과 대화가 가능함을 문재인은 항상 북한에게 심어줘야 되겠죠. 한반도 운전자로 역할은 하노이 회담은 이것은 결렬됐다라고 보지 말고 결혼으로 얘기한다면 파혼이 아니라 결혼식을 미룬 것이다. 결혼식이 미뤄졌을 때 중요한 건 뭐죠? 중신아비의 역할이죠. 북한에 대한 남한의 진정성이 중요하죠.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한민족으로서의 진정성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항상 끌려갈 수는 없죠. 북한 당신들도 기존의 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일정을 제시해야지 미국이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설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벼랑 끝 전술이 필요하다. 벼랑 끝 전술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유일한 무기는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촛불 민심이 지켜야 할 것은 우리는 항상 북한에게 완전 원스톱으로 원샷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패정국에 대한 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는 북한은 절대 이 회담에 나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리비아식 그 어떤 굴욕적인 강요는 회담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윈윈해야 된다. 그리고 대화만이 핵의 규격화, 정비와 대량 생산을 지연시킬 수 있다. 지난 9년 동안 북한은 5번 핵 실험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90번의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됐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만약에 종전선언이 있고 군축회담이 개시된다면 우리나라 군인들의 군 복무가 단축되게 되고 모병제를 아마 실시하게 돼서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인 훈련은 하되 군인들은 공무원화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휴전선 부대의 재배치가 요구되죠. 우리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쌍방이 하도록 요번에 GOP를 쌍방 11개씩 부순 거와 마찬가지의 그런 어떤 조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남북한 모두 획기적인 경제 발전이 있죠. 북한이 갖고 있는 지하 자원은 우리가 액수로 따질 수 없다고 하죠. 한국은행 통계는 북한의 지하 자원을 수천억으로 보고 있는데 국제 그런 그 금융기관에서는 북한의 지하 자원은 수억에 속한다. 여러분들이 북한이 갖고 있는 석회사업은 전 세계가 10년 동안 건설을 할 수 있는 시멘트 공급이 가능하고, 북한이 갖고 있는 금의 보유량은 중국 전체가 갖고 있는 것과 맞먹고, 그리고 북한이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 석유 매장원은 지금 세계 4위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그 지하 자원을 중국에 넘겨줬다고 그래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 뭐냐면 지하 자원을 함부로 타국에 주지 마라. 이게 김일성의 유훈입니다. 예. 지금도 북한은 김일성 유훈 통치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김일성, 김정은은 신에 가까운 그런 유훈 통치가 아직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이야기했던 비핵화라든가 지하 자원을 넘기지 말라는 것은 아직도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경의선 이거를 환상적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KTX 그 속도로 평양을 간다면 몇 시간 만에 돌파가 가능하죠? 1시간 반 내지 2시간뿐이 안 돼요. 대정거리 정도죠. 예? 그리고 베이징까지는 6시간이죠. 예. 그런 시대가 오면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현재를 볼 때 러시아가 2017년도 GDP가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인구는 1억 4,400만입니다. 한국은 그것의 3배 적어요. 5,100만 정도인데 한국은 러시아의 GDP보다 더 많습니다. 1조 5천억 달러예요. 대단한 나라죠. 예? 그리고 세계 여러분이 그 30, 50 클럽이 있죠. 그게 뭐죠? 5천만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개인당 3만 달러를 우리가 작년도에 돌파를 했는데 그런 나라가 세계 몇 개국이죠? 7개국에 지나지 않아요. 경제는 조속한 고도 성장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최고 존엄인 김정은의 명령 하나만 떨어지면 우리나라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 없어요. 그 다음에 환경평가 없어요. 토지 보상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북한은 국유지 아닙니까? 그렇죠? 4차 혁명은 더 우리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무한한 자원과 싼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 발전에 돌입하게 되면 무서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편견, 우리가 북한 미래에 대해서 편견은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영원히 남한보다 부강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30년 전에 대만하고 경제를 비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거지대 부자였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30년 동안 10% 내지 연간 15%의 경제 성장을 하니까 지금 중국의 경제는 대만하고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예. 그럼 북한도 앞으로 개방이 돼서 진짜 성장을 연간 10%씩 한다. 30년이 간다. 남한 분가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편견을 버려야 된다. 북한과 중국, 한국과 미국은 영원한 혈맹이다. 북미와 남북과 북일 간은 주적 관계는 영원하다. 이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이번 계기로 북미가 정상화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베트남과 그 미국이 30년 동안 전쟁했는데
저렇게 가까워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중국으로서는 남한도 그렇지만 북한을 친미 정권으로 만들어서 중국을 포위할 수 있다는 논리가 쓴다면 미국은 엄청난 투자를 할 겁니다. 북한에. 그렇죠? 하지만 영원한 혈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본의 논리로 돌아갈 때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중국하고 더 가까울 수도 있다. 예. 여러분들 형제 가운데 누가 제일 좋아요? 돈 주는 형제가 제일 고마워요. 예?